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트레장입니다. 일단 또 달려볼까요? 이렇게 또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되네요. 금방 갑니다. 금방. 하여튼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10월 3일인데 이제 오늘이 이제 연휴 이제 마지막 날일 겁니다. 하루 쉬고 그 다음 날이 또 이제 열심히 또 일을 해야겠죠. 이 너무 오래 쉬거나 일을 안 하다 버리면 솔직히 일을 하기가 싫더라고. 일을 하기가 좀 싫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은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예 자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컨디션 잘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대인이 99% 현대인의 99%가 이 빠져 있다는 그 위험한 중독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거 중독 물질 이게 무엇일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면은 보통 흔히 약물 중독이나 뭐 게임 중독, 뭐 도박 중독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시달리고 있는 중독 증상이 바로 뭐냐? 이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네요. 도파민 중독이다. 이 도파민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을 말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야.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에 의욕을 느끼고 동기부여가 생기는 것은 모두 도파민의 그 바탕을 두고 있더라. 도파민의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성과를 내거나 인정을 받을 때도 분비되지만은 뭐 자극적인 영상이나 뭐 이미지를 본다거나 아니면 이 스릴을 느낄 때도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스릴을 느낄 때도 분비가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은 중독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중독 현상. 그리고 그 결과 더 강한 자극하고 스릴, 쾌락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과도한 도파민을 생성시키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손에 있는 뭡니까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이 이 엄청난 그 과도한 도파민을 생성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생산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어떤 결과를 달성해내고 나의 가치를 올리고 그 성장시킴을 통해서 도파민을 형성시키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죠. 그런데 이 뭐 SNS나 뭐 자극적인 영상 등에 중독된 사람들은 굳이 어렵게 스스로를 발전시키지 않아도 이 모험을 또 무릅쓰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빠르고 확실하게 이제 강렬한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일상을 통해 얻는 그런 소소한 행복감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극적인 막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일시적인 그런 강렬한 행복감에 몸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실하고 강렬한 그런 행복감을 좀 멀리 해야 돼. 멀리하고 이 소소하고 불확실한 행복에 좀 몸을 맡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삶, 천혜장의 삶,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도파민 중독. 참 이런 게 또 있다는 것도 오늘에서 또 깨닫게 되네요. 하여튼 스마트폰 가지고 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보고 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그 주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서울 소재 한 중견기업이 다니고 있는 직장인, 뭐,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모 씨. 최근에 3년간 꾸준히 투자를 했어. 뭘 투자했냐? 삼성전자. 투자했는데, 지금 그 삼성전자 주식을 선절할지 말지
굉장히 좀 고민 중이다. 아주 심각히 고민 중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적금이라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이 고금리 적금 상품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주식 투자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겁니다. 예전에 내가 얘기했죠. 고민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왜 고민을 해? 아닐 때 빨리 포기하고 그냥 예적금은 넣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내 증권사에서 구만전자 현실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가 현재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개미들은 좀처럼 믿지 못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른 주가 상승 전망이 수개월간 계속되고는 있지만은 삼성전자 주가는 7만전자 현재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연일 고금리 특판이 현재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투자처가 확장되면서 이 같은 논란은 더 강화되는 모양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금투협에 따르니까 최근에 KB, 대신, IBK, 키움, 다올투자, 유진투자증권 등등 해서 지난달 발표한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삼성의 목표 주가를 최저 9만 원에서 최고 9만 1,000원까지 제시를 하더라는 겁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집계한 국내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목표 주가 컨센이 9만 1,300원에 이르는 것 같아요. 9만 1,300원. 삼성 주가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외국계 투자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9만 원대로 올렸고요. CT증권 지난 8월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삼성전자 주가 반등에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이 반도체 재고 문제가 끝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글로벌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업체들의 그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평균 한 3주에서 4주 미만으로 접어들어가지고 적정 재고를 밑도는 수준까지 재고 조정이 좀 완료된 거로 보입니다. 재고가 좀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감산의 속도를 내다 보니까 지긋지긋했던 이 메모리 재고는 확실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분기는 평균 판매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적자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3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할 거라고 내다보는 거죠. 여기에 고성능 AI용 메모리 반도체, 이 고대역폭 메모리 경쟁력 역시 구만전자 도달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삼성은 HBM 설계와 생산부터 2.5D 첨단 패키징까지 턴키 생산 체계를 유일하게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하고 AMD를 비롯해서 신규 고객사 확대에 아주 긍정적으로 영향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종목 트럼방을 중심으로 해서 개미들은 삼성전자 주가 반등 가능성에 의문부호를 지우지 못하는데요. 글로벌 경기 회복 시연에 스마트폰하고 PC 등 반도체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예상만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급등적인 예적금 금리 역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개미들의 투심을 시키는 요인이라는 평가도 있어요. 현재 시중은행의 그 예금금리가 최고 연 4.05%까지 오른 가운데 서울 소재 A 새마을금고에서는 연 8.8% 정도 적금의 특판을 지난 25일 내놨습니다. 본래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한도 소진으로 사흘 만에 마감이 됐고 이 대면 가입만 가능하고 최소 500만 원 예금을 개설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음에도 불구하고요. 가입 고객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 따르니까 새마을금고가 신규로 취급한 예금의 평균 금리는 지난달 연 4.49%로 집계됐습니다. 전달에 연 4.23에서 한 달 사이에 0.16%포인트 올란 거죠. 일부 새마을금고에는 현재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 예금금리가 연 5.5%라고 하네요. 5.5% 정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같은 상호 금융 사이지만은 비교적 예금금리가 낮았던 신협에서 하나둘 특판이 게시되고 있어. 신협. 지난 25일 부산의 소재 그 비신협이라고 있어요. 모 신협인데 하여튼 최고 5.3% 예금 특판을 열었다. 또 같은 날 대구 소재의 C신협에서도 비대면 전용 연 5% 예금 특판을 게시를 했고요.
A 새마을금고하고 B 신협에서는 불과 전달에도 특판을 열어서 금세 마감된 바 있는데 또 한 달 만에 또다시 특판을 열어가지고 자금을 끌어모으는 모양새다. 요즘 보니까 금융사들 이렇게 신협들 뭐 새마을금고 좀 난리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막 돈 끌어모으는 거다고 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한번 잘 참아봤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모바일용 클라우드 게임이죠. 플랫폼 게임 런처를 정식으로 선보이는데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이달 5일이죠.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리는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23에서 게임 런처를 공개를 해요. 게임 런처를 이용하면 앱 장터를 통해서 게임을 설치하지 않고도 클라우드로 모바일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기능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고 앞서서 삼성은 지난해 콘솔 없이도 스마트 TV에서 스트리밍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이밍 플랫폼 연동 서비스 게이밍 허브를 출시하는 등 게임 관련 사업에 무게를 현재 싣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 중요하죠. 그리고 삼성이 이달 글로벌 반도체 행사를 줄줄이 열어가지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할 차세대 반도체 그 솔루션을 대거 공개를 해요. 이 수요가 급증하는 고성능 반도체 시장을 두고 아주 치열한 신기술 각축전이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차별화된 기술력을 앞세워서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부분은 그 시스템 LSI하고 파운드리, 메모리 등 이 사업부별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보이는 글로벌 행사를 10월 중에 개최를 하는 겁니다. 삼성은 오는 5일이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삼성 시스템 LSI 이 테크데이에서 박용인 사장이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세미콘 휴머노이드 개발 현황 기술 등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삼성이 초지능, 초연결, 초데이터를 지향을 해서 개발 중인 세미콘 휴머노이드는 두뇌와 심장, 신경망, 시각 등 인간 기능에 근접한 역할을 수행하는 칩인데 사람 눈처럼 기능하는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하고 사람의 오감을 감지 구현하는 센서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라스 사업부에서 삼성 바이오 센서를 활용한 메디컬 휴머노이드 등 의료용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삼성은 또 오는 20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애너제이에서 삼성 메모리 테크데이를 열어가지고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공개를 합니다. 삼성은 2017년부터 매년 테크데이를 개최하는데 최첨단 D램하고 낸드 제품 동향과 기술 로드맵 등을 소개하고 있고요. 지난해 경우 5세대 10나노미터급 D램을 생산하고 2024년 9세대 V낸드 양산하고 2030년까지 1000단 셀을 쌓는 V낸드를 개발하겠다 그런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난 8월이죠. 업계 최초로 321단 그 4차원 낸드 샘플을 선보였는데 25년에는 양산을 예고한 상황에서 삼성도 300단 전후로 추정되는 9세대 V낸드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양산 계획을 내놓을지 주목이 됩니다. 아울러서 AI 서버용으로 쓰이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3 개발 현황 등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 같아요. 17일과 19일에는 각각 일본 도쿄랑 독일 미넨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을 열어가지고 글로벌 시장 영향력 강화와 이 파트너사하고 협력 강화 등을 모색을 해요. 삼성은 미국, 한국 등에서 연 파운드리 포럼에서 25년 2나노, 27년 1.4나노 등등 해서 차세대 공정을 계획대로 양산한다고 밝힌 바 있고 삼성은 모바일향 2나노 제품을 양산해가지고 26년에는 HPC, 27년에는 오토모티브로 이제 공정을 확대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테크데이가 시스템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로 나뉘어가지고 개최되고 있어요. 개최되는 만큼 이제 사업부별로 차세대 기술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마련될 거다.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전용 그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이르면 이달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10억 명의 갤럭시 사용자가 콘솔을 구매하거나 게임 앱을 내려받지 않아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유명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기기 판매에 의존하지는 않고요. 안정적인 서비스 수익을 올리려는 삼성의 신사업 승부수라는 평가가 있어요. 삼성은 오는 5일이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열리는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 2023에서 갤럭시 모바일 제품 전용의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공개할 계획이고, 현재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베타 버전을 시험 중입니다.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은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이 플랫폼이 나오면은 삼성 스마트폰 사용자는 더욱 쉽게 유명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콘솔을 구매하거나 구글과 애플의 앱 상태에서 게임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게임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삼성은 다양한 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글로벌 게임 개발사랑 협력 방안 논의하고 있고요. 삼성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구독료 등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갤럭시 사용자는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등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하고 일부 유명 게임을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하려면 업체에 비용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게임 업체들은 전 세계에 보급된 약 10억 대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서 고객을 늘릴 수 있고요. 사용자 결제액이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애플이나 구글 등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삼성은 게임 업체로부터 애플과 구글이 받는 수수료보다 저렴한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을 받을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IT 업계 관계자도 삼성전자와 게임 업체의 윈윈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삼성의 그 모바일 사업부의 고민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성이 예전만 못하다는 건데, 반도체나 카메라 성능을 끌어올리고 폴더블폰 같은 혁신 제품을 선보여도 갤럭시 스마트폰 판매량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심 끝에 꺼낸 카드가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이에요. 전 세계에 깔린 약 10억 대의 갤럭시 폰을 통해서 다양한 게임을 제공하고 이 서비스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이르면 5일 갤럭시 스마트폰 태블릿 전용 그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공개를 해요. 올 초 캐나다에서 비공개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북미 전역에서 공개 시범 서비스 진행 중입니다. 갤럭시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의 시범 서비스 반응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긍정적. 100만 원을 호가하는 게임 전용 모니터나 60만 원, 70만 원대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그런 콘솔을 구매하지 않고도 유명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게임 업체들과의 논의도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플랫폼에 자사 게임이 들어가면은 애플, 구글의 앱센터가 아닌 제3의 판매 창구가 생기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IT 업계 관계자도 이 모바일 게임 광고를 접한 그 사람의 90%가 이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게임을 내려받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게임을 제공하면 이용자가 증가할 거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사업 진출은 이 기기만 팔아서는 생존이 어렵다는 그런 위기감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들은 매년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판매량은 크게 늘지 않고 있고, 시장 조사 업체 보니까 스마트폰 출하량이 11억 5천만 대예요. 약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 세계적인 소비 시장 위축에 영향은 있는데 스마트폰 시장이 열린 지 15년이 지나면서 성장성의 한계에 봉착한 거야. 성장성의 한계에 봉착했다. 이 모바일 게임 산업의 성장세에 올라타려는 의도도 있는데, 마케팅 그 데이터 전문에 따르면은 올해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한 1,080억 달러로 가정 휴대용 콘솔이 460억 달러, PC가 400억 달러 정도를 압도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삼성의 경쟁사 애플은 월 6,500원에 200여 개의 모바일 게임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애플 아케이드를 서비스 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통해서 게임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전망이 되고,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게임을 하는 갤럭시 사용자가 늘수록 게임 업체에서 받는 수수료는 증가하겠죠. 수수료 수익도. 그 스마트폰 기기 판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요. 안정적인 그런 수익원을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삼성은 스마트 TV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조 단위 연매출을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삼성 스마트폰 TV 사용자가 넷플릭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7월에 스마트 TV 전용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이죠. 그 게이밍 허브도 출시했고 스마트폰 보급 대수가 TV의 5배 이상입니다. 그 스마트폰 플랫폼 서비스의 시장의 성장성이 더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하여튼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에도 수익 창출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